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모녀의 사랑, 희생, 그리고 삶에서 마주한 강렬한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던 여정이에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그 안에서 어떤 소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좋아요 버튼, 구독, 그리고 알림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50대 여자, 김영자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건강이 멀쩡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지내요. 풍족한 삶을 느껴보지 못한 저는 여태껏 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며 살아왔어요. 돈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저는 몰라도 제 딸만큼은 행복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딸 지연이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억척스럽게 살게 된 것 같아요. 혼자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출부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이 나름 적성에 맞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파출부 일이 창피하지 않냐고 하던데 저는 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하며 우리 딸을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로 여태껏 딸을 키우고 살아왔기에 조금 변변찮은 직업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형편이 어려운 탓에 딸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연이는 알아서 잘 컸습니다. 과외 없이 전교 1등을 했고 부모의 조언 없이 반장까지 했으니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나중에는 근처 학원가에 소문이 나서 공짜로 딸을 가르쳐 주겠다고 저희 집에 전화 오는 일도 허다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 하나 없이 그저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로 공짜로 학원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러니 저는 정말 제 딸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줄 알고 기대했어요. 의대나 법대를 가서 적어도 좋은 직업을 가질 줄 알았죠. 하지만 허무하게도 제 딸은 저 몰래 조금 낮은 대학을 지원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액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향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딸과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너 엄마랑 상의도 없이 내 멋대로 대학을 지원하면 어떻게 하니? 엄마 힘들까 봐. 내가 뭐가 힘든데? 등록금. 솔직히 그거 싸잖아. 그래서 일부러 장학금 받고 들어간 건데 그게 문제야. 나는 내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좋은 곳 가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지금껏 일한 거라고. 이런 건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설마 등록금 그거 하나 못 해줄 것 같았어. 대학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취업은 요새 얼마나 힘든데. 우리 가치 없이 사는 사람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학자금 대출이니 뭐냐 하면서 빚부터 생기는 거야. 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일부러 취업 잘 되는 과를 골랐어. 당연하지. 게다가 전액 장학금이니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내가 얼른 졸업해서 돈 벌어야 엄마도 편할 거 아니야. 나 지금부터 쭉 알바할 거야. 용돈 안 줘도 돼. 너 진짜 엄마 속상하게 할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원한 거 취소해. 얼른 그 학교 말고 더 좋은 데로 지원하라고. 그걸 어떻게 취소해? 이미 확정된 건데. 솔직히 엄마도 이제 파출부 일 그만해도 되잖아. 내가 알아서 돈 번다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면서 엄마 무시하는 게 문제야. 내가 언제 너더러 돈 벌어 일찍 취업하라고 했니? 그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잖아. 난 일찍 돈 버는 게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솔직히 엄마 지금 일하는 거 힘들잖아. 매일 집에 와서 파스 붙이는데 뭘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 하지만 남의 집 가서 청소하는 엄마 모습 이제 내가 보기 힘들어.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지금 내가 이러는 게 더 힘들고 마음 아파. 왜 자꾸 엄마를 속상하게 해? 적어도 나는 너한테 이 형편 물려주고 싶지 않아. 돈 버느라 힘든 건 나 하나로 충분하잖아. 그럼 엄마, 내가 의대 가면 등록금 내줄 수 있어. 갑자기 바이올린 한다 그러면 악기도 사주고 레슨비도 될 수 있어. 그럼 뭐든 해줄 수 있지? 엄마, 그럴수록 나는 더 마음이 무거워져. 그냥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살면 안 돼. 나는 괜찮아.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너는 야망도 욕심도 없니? 그게 꼭 있어야 돼. 나는 지금도 좋아. 그렇게 큰 욕심 없어. 넌 어쩌면 좋니? 그날 저희 모녀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저를 따라간다더니 평생 조그맣게 사는 것도 닮아갈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보고 자란 게 이것밖에 없으니 다른 길을 선택하기 무서웠던 거겠죠. 지나고 보니 딸 마음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대학에서 지연이는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 때 어학연수며 교환학생이며 이것저것 해외로 나갈 기회도 많았지만 제 딸은 그런 건 쓸데없는 돈 낭비라면서 그저 학교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동기들이 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MT 가고 놀러 갈 때 우리 지연이는 도서관에서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하는 딸의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탓에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따서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죠. 그러니 이제 정말 한숨 놓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웬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한동안 모른 척하고 있다가 주말이 되어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는 중에 제가 먼저 딸에게 물어봤어요. 매일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나 봐. 차 한 대가 매일 세워져 있더만. 내 남자친구 아니야. 아, 봤어. 어떤 사람이야? 엄마한테 미리 말하지 그랬어. 그냥 뭐 쑥스러워서 그랬지. 밥 한 끼 먹으러 오라 그래. 우리 지연이가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안 그래도 인사시키려고 했어. 진지한 사이야. 어느 정도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엄마도 보면 좋아할걸. 우리 지연이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신중히 만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딸이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 반, 아직은 나이도 어리니 좀 더 자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질투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 사람은 정말 딸바보였거든요. 딸의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땐 정말로 떨리더라고요.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하긴 했는데 막상 반찬을 뭘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고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어도 신경이 쓰였어요. 약속 시간이 되어 딸의 남자친구 민수를 맞이했을 땐 내심 안도했던 것 같아요. 생김새가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사람이 맑고 깨끗한 느낌이라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예의를 갖추었을 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로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죠. 나이는 얼마나 되고? 지연이보다 2살 많습니다. 집은 어디야? 강남역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거기 알지. 그곳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부촌이었어요. 가만 보니 끌고 온 차도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한 차더라고요. 물어보니 집안에서 큰 돈을 굴리고 있는데 그게 잘 되었나 봐요. 아버지는 사업가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했어요.
딱 봐도 저희 집안보다 월등해 보였죠? 솔직히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물론 만나는 남자 집안이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차이나는 결혼은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집에서 나중에 우리 지연이를 무시하지 않을까 괜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딸과 남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지연이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쪽 집안에 인사드린 적이 있긴 한데 사실 민수 어머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셔. 우리 지연이를 안 좋아하신다고. 그냥 마음에 안 차시는 거지. 솔직히 아빠도 없고 게다가 우리 집 돈도 없는데 내 배경을 누가 좋아하겠어. 저쪽에서도 자기네들처럼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시겠지. 그래서 너한테 해코지라도 한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심하게 굴진 않았는데 그냥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나도 우리 형편 아니까 민수 어머님 태도 이해가 되긴 해. 굳이 결혼까지 해야겠어. 반대하는 결혼 밀어붙이는 거 쉽지 않아. 결혼은 연애랑 달라. 너랑 내 남자친구 둘이서만 사는 게 아니야. 그쪽 시댁 식구들 다 품을 자신 없으면 애초에 그만둬. 솔직히 엄마도 가정 들기 전에 헤어지면 어떨까 싶어. 그게 어디 쉬워? 나 정말 지금 민수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우리 지연이가 시집가서 무시받고 살았으면 해서 그래. 다른 욕심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엄만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해. 무슨 말이 그래. 여태 얌전히 잘 지내다 결혼만큼은 내가 원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 누가 뭐래? 근데 그쪽이 마음에 안 든다잖아. 그럼 나도 싫다 이거지. 내가 거기서 구박받고 시집살이 당하면서 사는 걸 엄마는 절대 못 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자식 10명 키우시는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더 키우기 힘들어지는 건 저희 딸뿐만 아닐 거예요.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말 잘 듣고 착했던 제 딸이 갑자기 성인이 되면서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난감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결국 제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허락이 떨어진 이후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내에 날짜 잡아도 되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정말 그 집에서도 허락한 거 맞아. 맞다니까. 그러니까 상견례 하자는 말이 저기서 나왔지. 나 정말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한 번만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그 정도로 간절해. 엄마도 낳고 말자. 나 결혼해서 애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조언. 엄마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내가 너무 못해줘서 그래? 그런 거 아니고.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렇지? 진짜 잘할 수 있겠어. 시집살이 만만치 않아. 말로만 그렇지. 정 많으신 분이셔. 엄마도 실제로 보면 마음 놓일 거야. 우리 지연이가 벌써 다 커서 시집을 가다니 엄마는 이제 믿기지가 않아. 가까운데 살 텐데 뭘 내가 매일 들르게. 매일 들리면 신랑은 언제 챙겨주고. 신랑이랑 같이 오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나는 평생 엄마 딸이잖아. 날짜가 다가올수록 딸의 결혼이 실감나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풍족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견례 때 무시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워낙 잘 사는 집 아니었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많이 반대하는 결혼이겠구나 싶어 착잡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니 안심하며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비 사돈 이수진 여사의 무시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대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정부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 드세요? 남의 집먼지까지 닦으려면 비위가 보통이 아니어야 할 텐데. 다 사람 사는 집인데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근처 아파트에서요. 어머, 우리가 사는 곳이네요. 몇 동이세요? 102동이에요. 거기서 일하시구나. 신기하네요. 근데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사돈이 가정부로 일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소문 퍼지는 건 순식간일 텐데. 혹시 입단속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알면 몹시 피곤해져서요. 그럼요.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죠. 저 사실 처음에는 결혼 반대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압니다. 사실 지금도 탐탁지 않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지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중히 키운 딸이에요. 남들은 열쇠 몇 개 받았다, 집에 차까지 받았다 말대요. 그럼 모임에 가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많이 양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연이니까 시집가서 잘 알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가진 거 하나 없는 딸 보내준 죄로 우리 지연이가 가정부 하시며 몸으로 때우시던가요? 농담이시죠? 살림 잘 아시잖아요. 이 조그만 살림을 진짜 못하거든요. 안 그래도 일해주시는 분이 관두셔서 그냥 농담 한번 한 거예요. 어차피 가까운 곳 사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이수진 여사는 저에게 진담 같은 농담을 하며 선을 넘나들었어요. 제가 하는 가정부 일을 은근슬쩍 무시하면서 무안을 주던데 정말 딸 얼굴 생각해서 겨우 참았습니다. 바깥에서 만났으면 상종도 하지 않을 여자였을 텐데 사돈이 되니 저는 최대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래도 딸에게는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 같으니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싶었어요. 그리고 자리 막판에는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등산이나 가요. 등산 좋아하세요? 네, 그렇죠. 사돈끼리 불편하게 지내는 거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친구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자주 연락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번호 교환을 했죠. 그렇게라도 친하게 지내면 우리 지연이에게 조금은 더 잘해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낮춰 들어갔죠. 정말 이때만큼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 남편이 살아있으면 제 앞에서 가정부니 뭐니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정말로 딸을 보낸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구나 싶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돈 쪽에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결혼인데 내가 반대해서 뭐하겠나 싶어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민수는 정말 지연이에게 잘해주고 헌신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결혼 후에도 잘해줄 줄 알았어요. 지연이는 결혼식 직전에 저에게 명품 가방 하나를 사주더라고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지요. 뭐야,
이런 비싼 가방을 샀어. 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환불해.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여태껏 엄마한테 제대로 가방 하나 사준 적 없잖아. 가방은 물건만 들어가면 됐지. 뭐 비싼 거 필요해. 엄마, 상견례 때 시댁에서 엄마 가방이 허름하다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나는 엄마가 누릴 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태껏 나 하나 키우느라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았잖아. 이제 딸 시집도 보내겠다. 즐기면서 살아. 일도 그만둬. 내가 용돈 보내줄 테니까 그냥 너는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엄마는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 호강시켜주는 게 내 인생 목표야. 그러니까 지연이 유세 부려도 될까? 결혼식 때는 미용실도 가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갔어요. 우리 지연이 부끄럽지 않게요? 지연이는 상견례 때 엄마 가방이 너무 허름한 걸 느꼈나 봅니다. 저는 느낄 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제 딸은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지연이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는데 먼저 간 남편이 생각나면서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오더라고요. 지연이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저도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득달같이 일어나 저에게 선마, 나 이만 가볼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지연이가 올 때마다 한가득 반찬을 해주곤 했는데 잘 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자주 물어봤어요. 지연아, 내가 해준 거 다 먹었어? 응, 반찬 없지. 내가 또 해줄게. 뭐가 제일 맛있었어? 엄마, 이번에는 불고기 많이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이 엄마 반찬이 맛있다고 잘 먹으셨어. 아, 그래. 불고기 많이 해주면 돼. 김치도 몇 포기 더 줄 수 있어. 어머님이 김치 좀 더 달라고 하시네. 그래.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 언제 올래? 다음 주 주말에 갈게. 남편은 바빠서 나 혼자 갈게. 민수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드네. 많이 바쁘다. 그렇지. 뭐, 요새 회사에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맨날 야근이야. 처가 오는 게 불편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 그래?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아무튼 알겠어. 결혼 이후로 사위를 본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절대 저희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지연이 말로는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처가 오는 게 힘들 정도로 바쁠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귀찮아서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주 오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 한 번 안 비추니까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쪽에서는 살림을 못한다는 이유로 제가 지연이에게 해준 반찬을 은근히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민수가 불편할까봐 지연이 집에 절대로 가지 않는데 이수진 여사는 허구한 날 지연이 집에 들리나 봐요. 게다가 오기 전 전화를 하거나 벨을 누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 비밀번호를 당당히 누르고 들어오다 보니 지연이가 제 집인데도 편하게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집을 해줬으니 그깟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연락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니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연이가 말하길 집에서 잠옷 입는 것도 불편하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지연이를 보내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질 찰나 이수진 여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바빠요? 네. 왜? 집에 초대 한번 할까 하고요. 저를요? 네. 우리끼리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이수진 여사가 저를 집에 초대하더라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주니 이런 면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사돈댁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집이 정말 좋았어요. 가구며 그릇이며 전부 고급이었고 옷장을 힐끔 봤는데 명품 가방이 가득 있더라고요. 이수진 여사는 저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하더라고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집에 초대까지 해주시고 사돈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사돈보다야 이렇게 편한 사돈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잘 됐구나 싶더라고요. 자주 만나요? 집도 가까운데? 다음에는 제가 초대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남의 집은 잘 안 가요. 저희 집 편했어. 그러시군요. 혹시 라텍스 매트리스도 청소할 줄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 강아지가 매트리스에 토를 해서 정말 비싼 매트리스라서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대충 겉은 닦아내긴 했는데 안으로 좀 스며든 것 같아서 쾌쾌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거 일단 물에 담가놔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 뜨거운 물 일단 받아놓고 거기다가 세제를 뿌렸어요. 아니다.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침실로 같이 가시지요. 결국 저는 그 집에서 차를 세 모금도 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매트리스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힘든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수진 여사는 툭하면 저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가보면 역시나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집안일에 서툴러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제게 부탁을 했죠. 사돈이 어린애도 아니고 딱 봐도 모른다기보다 자기가 하기 싫어서 제게 시키는 게 티가 났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게 변기까지 뚫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사돈 안방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왔어요. 아니, 돈도 많은 집안에서 가정부를 고용도 안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있는 집들이 더하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연이를 위해서 참았어요. 제가 잘못하면 괜히 지연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나 하나 희생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죠. 어차피 가정부라면서 남의 집 청소 많이 해봤으니까 한 집 더 한다고 생각하고 꾹 참고 넘겼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어김없이 또 이수진 여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김장 안 하셨죠? 네.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하세요. 사돈이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워야겠어요. 배추는 어떻게 준비하고요? 그거야 뭐 마트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준비해 갈게요. 그러시겠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다 사돈 김치까지 담가주게 생겼구나 싶어 머리가 지끈하더라고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사돈과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지연이를 이혼시키기로 결심하게 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김치를 담그는 일 모두 저 혼자 했어요. 이수진 여사는 제가 일하는 동안 소파에 앉았다가 통화를 했다가 외출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 하고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넣으려고 사돈집 김치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한약이 수북이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약들도 가득 들어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게 김치냉장고가 아니라 약 보관용으로 쓰는 냉장고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약을 보관하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 약을 쌓아뒀다고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사돈이 어디 크게 아픈가라는 걱정도 들고 해서 자세히 그 약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한약 박스에 민수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로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들은 사돈이 드실 게 아니라 전부 민수가 먹는 약들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 식후 혹은 식전에 먹어야 한다는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많은 약의 주인이 바로 사위라는 게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젊은 남자가 어디가 아파서 약을 그렇게나 많이 먹어야 하는지 뭔가 그 모습이 수상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게 떠오르길래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잠깐 우리 집에 좀 와. 지금 바빠서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전화로 하시면 안 될까요? 자네 몸이 어디 안 좋길래 약을 그렇게 먹는 거야. 그 말을 했더니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고 저에게 바로 집으로 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수가 저희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장모님, 부르셨습니까? 평소에 오지도 않더니 바로 달려왔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이라며. 사돈집에 김치냉장고 안에 약을 봤어. 모두 자네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가 건강염려증이 있어서요. 아무리 건강염려증이 있어도 그렇지. 그 많은 약들을 먹는다. 내가 혹시 몰라서 그 약 이름들을 핸드폰으로 찍어왔는데 약국에 가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테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딱 느낌이 왔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더 몰아붙였죠.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보아하니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말해, 어서.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데. 사실 희귀병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한테는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속일 거예요. 어떻게 희귀병이 있는 걸 속여?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그거 말고는 속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 낳으면 되셨습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그런 병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반대했을 거야. 용서해 주십시오, 장모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자네 무슨 결혼하자마자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실은 제가 몸 관리를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먹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해서 어쩔 수 없어. 기가 막혀서 정말. 어떻게 우리 지연이한테 사기 결혼을 하냐고.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됐고, 난 자네 더 이상 볼 생각 없네. 장모님, 나중에 지연이가 병수발 들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당장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지연이도 진실을 알아야지. 제가 따로 말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위의 원을 뿌리치고 지연이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지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오며 저에게 물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왜 둘이 같이 있어? 민수가 희귀병 있는데 너한테 숨겼어. 너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희귀병. 그게 뭔데? 글쎄, 사돈집 김치냉장고를 열었더니 약이 꽉 차있지 뭐니. 그게 다 민수 약이래. 지연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민수를 빤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희귀병. 희귀병이라니. 당신이 얘기해봐.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숨기는 게 있었어. 여보. 네. 그럼 아침에 먹던 약이 전부 그거야. 기어코 딴 말이야.
건강 챙기려고 먹는 거라며 나라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거라면서 미안해. 미안하단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를 해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나랑 결혼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랬어.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어. 진짜야.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임신이 안 된 거였어. 당신 건강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잠깐 진정해봐. 내가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거 어머님도 그러면서 불임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왜 당신 가만히 있었어? 미안해. 내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민수가 소름 끼치게 무섭더라고요. 속인 게 이뿐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그런 남편과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지연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혼해. 뭘 남편 병수발 들며 평생 늙어갈래. 나는 우리 지연이가 그런 인생 사는 거 원치 않아. 게다가 너희 애 안 낳으면 평생 내 새끼 품에 안고 살지도 못하고 살아야 돼. 자식 없이 남편이랑 둘이 살 자신 있어. 그렇게 살고 싶어? 알았어. 엄마. 이혼할게. 저의 설득 끝에 결국 지연이도 울면서 이혼하기로 하더라고요. 망설일 필요 없이 저는 이수진 여사에게 연락해 통보했습니다. 저기요. 둘이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뭐라고요? 이혼한다고요? 말 못 알아들어요? 아니, 왜? 몰라서 물어요. 그쪽 아들 아픈 거 속이고 결혼시켰잖아요. 저기, 제가 지금 거기로 갈게요. 댁이 어디시더라? 알 거 없거든요. 통보하려고 전화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끊어요. 참,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그때부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진 여사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언제는 남의 집 가는 거 꺼려한다더니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문 열어주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우리 아들 아픈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속여서 결혼시켰잖아요. 사기 결혼이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건강해서 뭐해요?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게 핑계예요. 우리 집안 보고 시집 보낸 거 아니에요. 언제는 시집 잘 보냈다고 좋아하시던데 그건 민수 건강 상태를 몰랐을 때의 얘기죠. 아무튼 저는 우리 지연이 이혼시킬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여자가 이혼하면 얼마나 무시당하는 줄 아세요. 남의 사돈 크게 무슨 상관. 당신 딸이나 잘 키우세요. 잘 키워? 거짓말하면서 장가 보내는 게 잘 키운 겁니까? 됐어요. 저도 됐거든요. 잘 됐네요. 이혼 시킵시다. 후회하시겠어요? 제가 후회를 왜 해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엔 못 참습니다. 그쪽이 당당하게 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황당하네요. 까짓 거 이혼시키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시집올 여자 줄 섰어요. 마음에 안 드는 애 억지로 데려다 놨더니 이게 적반하장이 누구한테 할 소리야.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알기나 해요. 됐고 서로 깨끗하게 물러나 합시다. 알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요?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거든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수진 여사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돈과 민수가 밖으로 나간 뒤
저는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지연이도 같이 울더니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다 제 탓이야.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울지 마. 웬 내가 사과를 해. 너도 속았으면서. 애초부터 엄마 말 들었으면 이 사태까지는 안 갔을 거잖아.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할 걸. 탓이야. 지연이가 저에게 눈물을 보인 적은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워낙 센 애거든요.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파국을 맞았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날 저와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저희 딸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거짓뿐인 결혼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갈 가치가 있겠어요. 저도 지연이를 응원했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지연이를 그 집안에서 탈출시키자마자 민수와 이수진 여사가 차례대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민수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고 이수진 여사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지연이 아니면 결혼하기 싫답니다.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 줄 알았는데 기어코 이혼까지 시켜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 이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둘이 인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아들을 훈계시켜야죠. 그러지 말고 지연이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끝난 사이 억지로 이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생 혼자 살게 하세요. 평생 병수발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간병인을 쓰세요. 멀쩡한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약 먹고 관리하면 멀쩡해요. 지연이가 저희 아들 병수발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고요. 지금이야 그렇지. 나중에 나이 들면 그걸 어떻게 내 딸이 감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였는데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인 줄 모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믿지는 장사 아니라고요. 자식 결혼이 그쪽한테는 장사예요. 더 볼 것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미련이 남은 쪽은 우리 쪽이 아니라 그쪽이었어요. 이혼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그 집안이 별거 없는 집안이라는 사실이요. 법원에서는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는 게 밝혀져서 위자료를 제 딸에게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현금이 없어서 지급 일을 연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잔뜩 받아서 겉으로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실상은 빚으로 허덕이는 집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사기꾼 집안의 머리 숙이고 급식 머린 게 한으로 남아있네요. 제 딸은 이혼한 후 다시 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직 그때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아직은 20대니까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행복을 되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지연이의 정신적 회복을 도와주려고 해요.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아마도 이혼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연이를 위해 이혼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디 제 딸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혼자만 품고 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처음 꺼내보네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